네,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가정 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3영역의 정책과제와 제4영역의 정책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영역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그리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정책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영역입니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의 지원 확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 질적 강화를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3영역에는 사회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 즉,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전략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주변 가족의 변화. 가족의 변화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이혼, 재혼, 아니면 가족 주기의 변화. 이런 가족의 구성과 가족 주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영유아를 돌봐야 하고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초등 돌봄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 이후에 이 노인의 부양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또 노인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기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난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었잖아요. 재난이나 재해 등의 다양한 돌봄이 수요가 또 발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돌봄의 어떤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2인 이하인 가구가 넘고 이런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돌봄을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핵가족화되는 모습, 그리고 휴원, 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돌봄 공백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시설 및 인력 등의 안전선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돌봄에 대한 공공성, 즉 공공이 우리가 돌봄을 좀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질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냐.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 돌봄을 맡길 때 이 사람들이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이 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책 방향은 가족 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고, 공적 돌봄 확충과 질 제고 등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 기반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등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한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에 자녀의 돌봄, 그리고 그것을 돌보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가족에는 1인 가구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등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서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돌봄의 공동체 모델을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자녀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의 돌봄 공간을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 내에 부모, 특히 여성분들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독박 육아라고 하죠. 그런 데에서 스트레스, 우울감을 많이 겪는다라고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공동육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요, 자녀를 데리고 엄마들이 그 기관으로 와서 어떤 육아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나누고요. 또 거기에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또 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나눔도 하고 또 놀이 선생님도 거기 상주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리고 이 여성들이 또 육아의 고충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고 또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합니다. 초등 대상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까지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서 지자체, 학교가 서로 연계하여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다양한 가족의 돌봄을 아이에 대한 양육과 돌봄뿐만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 대한 돌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인 가족을 공부하면서 이 1인 가족들이 잘 살고는 있지만 또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많고 또 서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수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조금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그 건강가정 지원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 관계망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센터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확산하여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고 또 그들이 같이 일상생활과 또 식사를 나누고 돌봄을 나누는 그런 주민 주도형 골봄체 돌봄 활동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영유아기 아이돌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가정육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죠. 그거 외에 가정 내에서의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건강가정 지원 정책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원에 대한 대상도 확보하고 또 돌봄을 서비스를 신청하고 또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댁으로 가는
그런 신청 절차와 그 다음에 이행 절차를 간편화하는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자가 일시 연계 서비스, 긴급 돌봄 요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의 요청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전에는 이 아이돌봄 서비스 팀에 전화를 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앱을 사용하면 이런 절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요. 이 가정 돌봄 인력, 아이 돌봄을 하는 아이 돌봄 전문가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한다거나 돌봄이 단시간 돌봄 기피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수급 미스매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여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사업을 총괄 조정할 중앙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고요. 시도 단위에서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난 재해 시에 돌봄 공백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지역 기반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과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난과 재해에 대한 어떤 돌봄 공백이 아주 심각해지는 사항.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돌봄 공백이 있을 때 아이가 이 방임에 노출이 돼서 뭐 화재 사고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 학대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안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기반 긴급 돌봄을 위한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서 이 감염병 등의 특성 상황 발생 시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돌봄 시설이 중단되었을 때 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 즉 가정 내에 서비스 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보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지금 앞에서 하는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하고 유사한 사항이죠. 재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의 우려로 인하여 아동과 노인에 대한 긴급 급식 지원도 수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3영역 세 번째 영역은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인 질적인 강화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적 돌봄 서비스 확충, 질 제고 등의 가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가족 돌봄자 지원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국공립 교육,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 및 재고. 이것은 이전 정부, 이전 건강가족지원 정책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국공립 교육, 그리고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 그리고 질 제공,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적인 노인 돌봄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노인 돌봄시설, 노인 요양시설, 주, 야간, 단기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공립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지역사회 기반 노인 돌봄 지원의 확대와 예방적인 노인 의료 서비스도 확충하고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돌봄,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급여를 받는 사회적인 노동, 급여 노동과 가정노동의 차이가 산업화 시대부터 발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는 노동, 산업화 안에서 이런 공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노동을 한 것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우월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가사노동이 여성의 열악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동일하게 여성이 하던 가정 내에서의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매겼을 때에도, 물론 이 사회적인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1970년부터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인 노동보다는 격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장선에서 돌봄을 하는 노동의 가치도 하락되어 있죠. 그래서 보육이나 사회 서비스의 어떤 급여 수준이 은행이라든지 다른 공업 이런 측면보다는 낮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의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이 3정책 영역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하여서 양적인 질적을 강화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자,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공정한 보상 그리고 경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인권 그리고 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에 대한 휴식 지원과 가족 돌봄자 연결망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역입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인데요. 자, 네 번째,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돌봄 친화적인 지역 사회 조성과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 영역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은 변화되고 있고, 또 지원 제도가 확충되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의 제도는 아직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와 가족 내 역할의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어서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것이 현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4 영역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문화 그리고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부모의 돌볼 권리를 위한 제도 정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요. 또한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확산 및 제도 내실화 등으로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직장과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 남성 돌봄자를 모델, 확산 등으로 성평등한 돌봄을 정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친화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예전에는 여성이 일하고 남성이 일하지 않는 모습을 좀 이상하게 보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밖에서 일하고 남성이 자녀 양육을 돌보는 그런 모델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고 또 돌보는 문화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확산, 우수기업 발굴 확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하는 사람의 돌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는요. 자,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사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휴직이죠. 이런 사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건데요. 가족 친화 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적극 실천한 근무 혁신 우수 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하고 원격과 재택 근무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인증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족 친화 인증 후 기업의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 인증 평가 안목 개선을 통해서 공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친화 인증 어떤 질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까지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과 생활, 돌봄을 균형을 지향하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서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가족 친화, 컨설팅 지원,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내실화, 일생활 돌봄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평등 돌봄 정착, 그리고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인데요. 구체적으로 남성 돌봄자 역량 강화 및 롤모델 활성 등으로 성평등 돌봄 정착을 하고요.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의 돌봄 친화적 개선을 추진하며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홍보로는 남성 돌봄자의 역량 강화 지원 롤 모델을 확산하고 남성 돌봄자를 위한 돌봄 정보 그리고 남성 돌봄자들 간의 네트워크 등의 역량 강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돌보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네트워킹 등 그리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조사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이 돌봄과
가사노동의 성평등 항성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또 명절 및 가정의 달 계기의 상호 돌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와 컨텐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족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인데요. 자,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 단체 역할을 제고를 하여서 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그 가족 친화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의 노력에 대한 측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것에 대한 성과 공유 그리고 확산을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의 돌봄 친화적인 개선을 추진하여서 각종 시설과 서비스의 돌봄 친화적인 개선, 그리고 지역 주민이 혼자 혹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데요. 이런 제도의 실효성, 즉 가족 친화 제도 실효성을 위한 가족 친화법 전면 개선 추진과 함께 사업 추진 협력 체계를 구출하여서 가족 친화 제도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과 가족 친화 지원 사업의 수행 기한을 확대하고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통한 가족 친화 문화도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은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 예산 그리고 법령 재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2021년 6월까지 각 부처별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기본계획의 실현력을 제고하고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단위 그리고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및 가족정책전략센터 등을 통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과제 이행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단위 정책 개선 및 우수 특화 사업을 발굴 공유함으로써 정책 평가에 대한 체감을 제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상합보 등 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 등의 다양한 법령의 개정과 또 한부모 가족특성별 양육 지원, 보편적 가족 서비스, 사회적 돌봄 확대 등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또 이런 추석 조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과정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법령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025년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고 해서 건강가정 지원 정책은 세상 모든 가족 포용,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가족 다양화대안,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의 4가지 영역별 추진 과제, 조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3차 과제와 제4차 과제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돌봄 정착,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함께 가족의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서 가족이 건강하게 잘 기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현대 가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서비스와 함께 제4차 건강가정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노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가족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또 이 정책을 보면서 또 필요한 또 빈 공간은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정책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향후 성인기 1인 가족도 좋고 또 다양한 가족을 구성을 해도 좋고 또 결혼 생활로 가족을 구성하셔도 좋지만 이런 가족을 구성하고 또 기능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 학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업은 제4차 건강가정지원 체계 계획을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